아니,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거야? 싹 다 자르고. 공감하시는 대표님들, 어서오세요. 직원들을 자르지 않고도 다시 일을 잘 해보게끔 할 수 있는 워크샵을 준비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지 기기를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회사 세일즈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매출은 점점 떨어지는데 신규 클라이언트도 발굴하지 못하고 어쩌다 신규 계약을 따온다 해도 팔면 팔수록 손해보는 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는 건지 참 답답합니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알려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어떻게 해야 세일즈 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느 대표님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워크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의 고민은 세일즈 팀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요. 방금과 같은 문제 상황에서 대표님이 답답한 마음에 일을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다 잘라버리겠다 라고 호통만 친다면 팀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같이 답답해하거나 자책만 할 확률이 높겠죠. 자연스레 팀원들의 사기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거고 일은 점점 더 안 되는 방향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들, 결국은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서 일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으신 거 아닌가요? 답답하고 힘드신 거 당연히 압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보통 이런 문제가 있을 땐 팀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문제는 알고 있지만 팀원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것일 거예요. 팀원들의 의지가 문제든 해결 못할 상황이 문제든 이때 중요한 건 함께 발견하고 공유하고 개선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워크샵의 3단계와 각 도구들이 대표님들께서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잡이가 되어드릴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를 파악해 볼 겁니다. 이를 위해 절차도라는 도구를 사용해 볼 거예요. 앞에서 들려드렸던 대표님의 경우 현재 세일즈팀 업무 프로세스의 전체 과정을 한번 훑어보고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먼저 화이트보드에 이렇게 가로로 긴 줄 하나를 그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왼쪽 끝에 사무실이라고 써주시고요. 여기 반대 오른쪽 끝에는 고객사라고 써주세요. 자, 이렇게 그리셨으면 그 다음에 최근에 특정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업무에 대해서 작성해 보라고 합니다. 타이머를 10분으로 맞추고 포스트잇 하나당 1개의 업무를 작성하도록 요청합니다. 사무실에서 고객을 만나는 데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고객사 담당자와 전화통화하기처럼 작은 일이라도 나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모두 다 작성해 달라고 해주세요. 이때 글자 크기는 모두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충분히 잘 보이도록 크게 작성을 해달라고 꼭 말해주세요. 10분이 다 지나면 팀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각자 작성한 포스트잇을 사무실에서 고객사까지 시간 순으로 붙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워크샵을 처음 경험하는 팀원들은 조금 어색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표님이 약간의 시연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고객사 담당자와 통화하기라는 업무는 어느 단계에 하게 되나요? 보통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많이 하는데요. 특히 계약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많이 합니다. 고객사 미팅의 경우 한 번만 하나요? 보통 사업 전, 중, 후로 총 3번의 공식적인 미팅이 있습니다. 처럼요. 적절한 자리를 찾고 또 그 포스트잇을 붙이는 걸 보여주시면 다른 팀원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하게 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원들끼리 우리 이걸 더 먼저 하나? 아, 이게 빠졌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서로 상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내용과 순서를 꺼내게 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대략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때 대표님이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꺼내놓았습니다. 혹시 빠진 것은 없나요? 순서가 바뀐 것은요? 하고 팀원들 스스로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이어서 이제는 팀원들이 여기 붙어 있는 이 업무들을 해오면서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들을 꺼내보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타이머를 다시 10분으로 맞추고 포스트잇의 매직펜으로 내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험한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 작성해 보라고 요청해 주세요. 지금은 여러분이 잘못한 걸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지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괜히 말했다가 욕먹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하지 마시고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으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라고 언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0분이 다 지나면 다시 한번 팀원들에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에 자신들이 적은 포스트잇을 어려움이 일어났던 업무 아래쪽에 부착하도록 합니다. 신규 고객사에서 무리한 할인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신규 고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압박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습니다. 보고 단계가 너무 많아요. 팀원들끼리 업무 상황이 잘 공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일을 두세 번 반복했습니다. 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자, 이때 진행하시는 대표님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꾸중 금지, 해결책 제시 금지입니다. 아니 이걸 왜 몰라?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해야지. 와 같은 말을 하시게 되면 이 워크샵은 여기서 바로 끝나버릴 겁니다. 대표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후의 활동부터는 팀원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어놓지 않을 거거든요. 에이, 괜히 얘기했네. 역시 답정너네. 라고 생각하며 워크샵의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스무고개 하듯 대표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만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표님,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막 튀어나오려고 할 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Oh my god. 대신 팀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보세요. 여기 이 단계에서 그 감정적인 내용을 충분히 다룬 후 다음 단계로 확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약 15분에서 20분 동안 각자가 작성한 포스트잇에 적힌 이 경험들을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힘들었던 일을 팀원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와, 그 고객사 담당자가 대리님한테도 그랬어요?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서로에게 공감을 받는 시간을 좀 가져봅니다. 이때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 것 같다면 잠깐의 휴식 시간을 함께 가지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대표님은 새로운 화이트보드나 전지에 앞에서 나온 이 어려운 점들을 옮겨 적어 둘 겁니다. 자, 이제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어려운 점들이 왜 발생한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 다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때 5Whys라는 기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5번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진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신규 고객사의 무리한 할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계약했다 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 업무의 담당자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신규 계약 성사와 할인율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게 어렵게 느껴진 이유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라는 식으로 연달아 5번의 why를 물어줍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어짐에 따라 이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 회사만의 매뉴얼이 없어서 좀 어영부영하게 된 것 같아요. 라든지 고객과의 관계가 좀 틀어질까봐 걱정됐을 것 같아요. 처럼 팀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의 진짜 이유를 하나둘 꺼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때 나오는 답변들은 대표님이 바로 옆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도 좋고요. 팀원들에게 적어달라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팀원들이 계속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각화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떤 게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새 화이트보드나 전지에 이렇게 T차트를 그리고 왼쪽 세로 줄에는 어려운 점을 적고 윗줄에는 회사, 팀, 나라고 적고 이렇게 칸을 나누어 주세요. 이제 회사 차원, 우리 세일즈팀 차원, 그리고 개인의 차원에서 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어떤 게 필요했다에 대해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적어서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의 종류에는 도움, 조언, 자료, 규칙 등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어떤 도움 혹은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 내에 상황별 대처법에 대한 매뉴얼이 있었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었겠다 라든지 불리한 계약 조건 대 신규 계약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는 팀 내에 약속이 있었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겠다 하는 팀원들이 필요한 종류들을 꺼내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비어있는 곳들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개인 차원에서 해볼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회사 차원에서 도와야 할 것은 없나요? 하고 좀 다양한 시각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촉진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팀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계, 바로 문제 파악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팀원들의 업무 처리 과정을 돌아보았고 팀원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포인트들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팀원들의 아이디어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3개의 단계 중 2번째 단계인 개선점 찾기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문제를 잘 파악한 만큼 개선점도 잘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곧 2번째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